네,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항상 이제 시험이 끝나면 이제 뭐 허탈한 마음들과 아쉬움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또 시행착오를 겪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느꼈던 그 아쉬움과 또 혹시 이제 원하는 점수가 못 나온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또 10월 달에 이제 또 지방직 서울시 시험도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결과 좋으신 분들은 또 면접 잘 준비해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총평 말씀드리면 요번에 이제 다른 과목들도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특히 이제 법 과목이 이제 헌법과 행정법 제가 이제 말씀드린 헌법 같은 경우 옳은 지문을 찾는 게 한 11문제 정도 돼요. 또 행정법도 한 9문제 정도.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의 그 압박감 이게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됐던 거고요. 그 행정학도 이제 뭐 역대급으로 옳은 지문 찾는 게 많았고 뭐 몇 문제는 이제 다른 과목들도 이제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국회 도서관에서 간신히 찾아서 뭐 해결할 정도로 너무 지엽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좀 직렬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제 고전을 많이 했다. 특히 노장 수험생들도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근데 행정법은 그 와중에 좀 무난한 편입니다. 지문이 좀 길어지고 이건 이제 법 과목의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문제 그리고 7급이다 보니까 이제 강론도 이제 균형 있게 늘 나오던 이제 그런 이제 부분에서 예상 가능한 쟁점이 나왔고 또 이제 총론도 이제 최신 판례도 이제 뭐 약간씩 이제 가미돼서 또 전형적인 이제 자주 출제되는 파트에서 나왔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한두 문제 정도고요. 또 실수하지 않으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의 압박감을 어떻게 이제 이겨낼 수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이제 관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이제 지문들, 약간의 이제 함정성 지문들에 이제 속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다면 원하는 점수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이 같이 이제 상당히 압박감을 주는 가운데서 상당히 이제 쫓기는 가운데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 자기 실력만큼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이제 가책형이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 신뢰 원칙에 대한 앞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쟁점이죠. 여기는 이제 그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주는 안 나왔는데 우리 기본 교재에도 있는 이제 아주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처분청이 이제 착오로 행정사업 이제 허가처분을 한 후 20년이 다 되어서야 취소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에요. 20년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알고 이런 사례가 이제 드물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 건지 행정청도 그렇고 당사자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취소를 한 경우 그 허가 취소 처분은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랬는데 이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법령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나 행정지도 등은 신뢰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사실행위건 법률행위건 또 이제 문서건 언어적이건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선행조치의 범위가 넓다는 거. 적법한 조치건 위법한 조치건 위법한 조치라도 이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그걸 신뢰한 이제 상대방의 신뢰가 이제 존중이 되죠. 자주 나오는 내용. 올해도 이제 뭐 앞선 이제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헌재 위헌 결정은 이제 이 선행조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그게 나왔었죠. 이건 이제 뭐 전형적인 지문이고 그다음에 3번에 신뢰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귀책사 유무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해야 하며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까지 포함시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관계자까지 이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축사 위임했던 이런 사례, 건축사가 이제 건축관계서를 위반했던 이 사례 대표적인 판례 있죠. 그래서 이제 옳은 지문은 4번이에요. 당초 이제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 결정 또 지적 승인을 한 경우 당초 이제 도시계획 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 정구장 시설 설치한다는 계획을 했다가 이제 청소년 수련 시설로 이제
변경한 사건에서 적법하다고 봤어요. 이건 이제 공적 현역 표명했다고 할 수 없다. 4번이 이제 옳은 지문이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를 봅니다. 옳지 않은 거. 행정규칙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이제 문제 중에서 역시 이제 이건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3번 지문 보면 이제 고시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니까 고시의 성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해당 고시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며 법내의 수권 여부에 따라 법규명 또는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자, 고시는 이제 성격이 세 가지예요. 고시 자체는 행정규칙적 성격을 갖지만 그게 이제 구체적 규율의 성격, 처분적 성격을 가지면 처분적 성격을 인정하죠. 그리고 이제 그냥 전형적인 행정규칙 또는 이제 법규명령, 이제 법령 보충자 행정규칙으로서 기능할 때 법규명령으로 또 이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고시 사건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이제 고시가 처분적 성격을 갖는 이런 예들 많이 이제 출제됐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거고 3번 문제를 넘어갑니다. 정보 공개하는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은 거. 자, 1번 보면 이제 공공기관인 정보공개 청구자가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했다면 정보공개 청구자는 이에 대해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거 거부처분으로 보죠. 이거 다툴 수 있다는 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이걸 그러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고 이거 이제 옳은 거 정답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확실하게 옳은 거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제 넘어가도 상관없어요. 그 2번 쉬운 거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이거 비공개 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이제 담긴 문서가 정당하게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정보 보유, 관리 여부, 입증 책임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자에게 있다 그랬는데 공공기관에게 있습니다. 청구자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정보공개를 청구한 목적이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소송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그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웬만해선 권리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죠.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했다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이제 뭐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또 그게 이미 종결됐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권리남용으로 기본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자,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의 직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옳은 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관련 지문들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옳은 지문이 그러니까 좀 전 문제도 그렇고 너무나 쉬운 거란 말이에요. 옳은 지문이. 그래서 이제 자, 일단 2번 지문 보세요. 행정행위를 한 행정처는 그 행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 없도록 스스로 행정행위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처리. 법적 근거 없어도 처음처럼 이제 직권을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거죠. 자주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확실하게 옳죠. 그리고 1번 지문 이제 법률에서 직권 취소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 처분적인 데서 위법을 이유로 행정의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을 간다고 한다.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 청구권 인정되느냐? 취소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원래 이제 불가쟁력, 불가변력과 이제 연결해 가지고도 많이 물어보는 거죠.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 한 처분처는 이제 직권 취소 변경할 수 있죠. 근데 당사자가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이제 소송으로 다툴 수 없죠. 취소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처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변경할 수 있으니까 취소 신청권 인정되느냐? 특별한 규정이 없느냐 인정 안 된다. 이제 자주 나오는 이런 쟁점들이에요. 2번이 확실하게 옳잖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쵸? 여기 이제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시간의 압박감이 좀 강하다.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지문도 보지만 너무나 이제 명명백백하게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3번, 4번에서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근데 이제 또 긴장된 상황이다 보니까 막 주변 것들 다 좀 꼼꼼하게 보게 돼요. 그럼 이제 시간이 사실은 흘러가죠. 자, 2번이 맞고 3번 직권 취소는 행정의 성립상에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절차법에 따른 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취소도 절차법상에 이제 일반적 규정이 이제 적용이 돼요. 행정절차법이 절차에 관한 이제 일반법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의 이제 위법 여부에 대해서 취소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처분청이 위법을 이유로 행정을 직권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소송 중에도 직권 취소할 수 있죠. 기각 판결이 확정돼도 직권 취소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던 거예요. 소송 중에도 기각 판결이 확정돼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 자, 행정상 이제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직전에도 모의고사로 이제 다뤘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좀 지문은 길지만 결국 이제 이 공부상 계약이냐 행정처분이냐 이게 애매모호하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경서 목적으로 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의사표시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무상 계약관계 일방 당사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처분과 이제 부관 사이에 실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상 계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의 상대방 사이에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이는 법치 행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실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게 이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사건이요.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해주면서 그 자체에 뭔가 조건 부담 결부시키면 부당 결부가 될까봐 사업상 계약 증여계약의 형식으로 이제 기부채납 하도록 어떤 이제 기부하도록 그런 게 공부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제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그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고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게 이제 기본 판례고 역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 이거 공부상 계약이죠. 계약 해지 의사표시 공부상 당사소이죠. 당사소로 이제 의사표시 무효하기를 청구하였다. 맞습니다. 자, BK 20일 나오면 여러분 이제 많이 이거 이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봤던 판례지 않습니까? 기출됐고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A대학교 총장의 연구배열리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 21 사업협약에 해지 통보한 거. 해지 통보는 뭐예요? 처분이다 이거예요. 공상계약 해지가 아니라. 근데 공상계약을 당사자 등의 계약 당사지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다. 공상계약이다. 이렇게 낸 거죠. 이게 처분. 그리고 같이 비교하라고 했던 것이 그 총장에게 그 교수 징계를 요구한 거. 그건 처분이 아니다. 징계 요구. 그건 이제 대학이 이제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요건 이제 직전에도 우리가 이제 많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다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쭉 보면서 이제 4번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 앞에 지문은 혹시 이제 약간 고민이 됐다도 4번 보는 순간 4번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행정 절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기출문제로 등장했던 수준들이에요. 자, 1번 당사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하면서 당사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한 경우 처분의 근거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처분이 위법하다 볼 수는 없다. 이 정도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제시했으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입지 선정위원회가 동법 시행령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 당연 무효가 된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군수,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했다. 무효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됐던 역시 판례고 3번 역시 이제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연금 지급 정지 사유 기간 중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가하는 처분으로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절차법에 반한다.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이 법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무원연금상 퇴직연금 지급 정지 사유 수급자에게 지급된 퇴직연금 환수 결정이 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냥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성질상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환수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것 성질상이니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이제 그런 처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제 환수 결정이 되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역시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그 7번 문제를 봅니다.
자, 요게 약간 이제 고민이 됐던 이걸 이제 보면 틀린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요령이에요. 옳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옳은 거, 더 확실히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애매모호하면. 자, 갑에사는 사옥을 신축하면서 A 지하철역과 이제 사옥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 통로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 자, 그 지하 연결 통로의 용도와 기능, 종래대로 이제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주로 이제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거다. 주로. 이에 곁들여 갑의 사옥에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로로도 이용되고 있다 그랬어요. 옳은 거 그랬죠. 1번 지하 연결 통로 주된 용도와 기능이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주된 용도와 기능,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이에요. 부수적으로 이에 곁들여 갑의사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상 연결 통로는 특별 사용에 제공된 것으로 그 설치 사용에는 도로 점용이라고 봐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고, 반대로 이제 부수적으로 일반인들이 불편하긴 하지만 일반 시민의 이제 어떤 교통 편익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반대인 경우는 그건 도로 점용 특별 사용으로 봐요. 근데 이건 주된 게 일반 교통 편익, 일반 시민의 교통 편익, 주된 기능이, 부수적인 게 이제 그 회사 이익을 위한 이제 연결 통로.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 사용, 도로 점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2번 좀 보세요. 1번이 아리까리 하면 이제 세모죠, 일단. 그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시험장에서. 2번을 보세요. 공물관리주체가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해서 공용 폐지를 하는 경우. 일반적인 시민생활에서 지하 연결 통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그냥 이용만 하는 사람, 그 용도 폐지를 다툴 범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잖아요. 얘하고 뭐가 더 맞아요? 이게 더 맞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지. 여기서 약간 고민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1번 지문이 사실 고민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기존에 또 일반적인 판례 보면 뭐 일반 사용, 특별 사용이 병존할 수 있다 이런 판례들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례도 이제 있는 거고, 주로 일반 시민의 교통, 주로 주된 기능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2번이 더 확실하잖아, 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죠. 아시겠죠? 거기 이제 뭐 3번, 4번 지문은 사실 좀 어려운 건 아니고요. 3번, 4번 지문은 소거가 좀 쉽게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제 1번, 2번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고. 지하 연결 통로 인접주민이자 그랬잖아요. 인접주민. 그 통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통로에 대해 고양된 일반 사용권 인정되므로, 사용도 하지 않는데 고양된 일반 사용권 인정될 수 없죠. 다른 개인에 의해서 지하 연결 통로 사용권을 침해당한 경우 민법상 방해배제청구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고양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이거죠. 최소한 이제 사용되고 있어야 되고, 특별한 그런 이제 일반 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아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될 여지가 없어요. 4번 지하 연결 통로 인근에서 공공 목적의 개발행위로 지하 연결 통로를 일반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하 연결 통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는 등 사용을 제한받았다면 특별한 사례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손해보상 인정된다. 특별한 손실 아니죠. 적법한 이제 공공 개발행위로 일반 사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용하는데 불편. 이거 이제 2번 지문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백사장 일반 사용. 그래서 어구 보관한 장소로 이용했는데 그게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 사용권이 제한되더라도 그건 특별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판례 역시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십니다. 이제 항고소송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이건 여러분 이제 우리 최신 판례에서 이미 다 다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그 최종 판례에서도 이제 다뤘던 거고, 1번 지문 일반 면허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해서 노선 운행계통 일부 중복으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 받은 시외버스 운송사업자는 일반 면허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상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툴 수 있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의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적 침해를 받으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니까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으면 그 영향권 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례 없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있다. 이거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원고적격도 인정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3번인데 요게 이제 직전에 그래서 또 말씀드렸던 판례죠,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수업 들었던 분들은. 외국인 이제 사증 발급해달라. 외국에서 이제 중국인이. 원래는 그 비자 발급 이제 거부를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외국인이 사증 발급 거부를 다툴 수 없는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입국관리부상 체류 자격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국경 관련한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했었을 뿐이므로 통부상 이제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다투는 외국인. 이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당 차원의 취소를 범상 이익이 인정된다 그랬죠. 외국에서 사증 발급 신청을 했다고 거부당한 사람은 다툴 수 없고, 근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체류 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강제 퇴거 명령, 이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범상 이익이 인정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직전에 우리 이제 최종 정리할 때,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관리반 여기서도 이제 또 다뤘었던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4번 이것도 이제 그 소방청장이 그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에 대해서 다툴 수 있도록 했던 그 사건이에요.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의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제재조치 상대방인 자 행정기관에게 항구성의 원고적격 인정. 그래서 행정기관을 상대로 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 중요하다 그랬죠. 올해 국회직에도 나왔었고 이건 또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계속 다뤘던 쟁점이에요. 또 서울시가 양양군수 그 건축협의 취소를 다퉜던 사건. 기존에 이제 시도 선거관련의 위원장이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다퉜던 사건. 이런 사례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좀 최신 판례, 좀 이제 최신 어떤 흐름들을 반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자,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역시 이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기도 이제 평소에 나오던 방식과 표현만 바꾼 거예요. 1번의 지방자탄자가 그 고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탄자 양보에 규정한 처벌 대상 되죠.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죠. 국가 기관 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양보에 규정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관세법상 통고처분. 이건 통고처분의 성격을 물어본 겁니다. 상대방이 임의의 승보를 발효요건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통고행위를 강제한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임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고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거.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통고처분 자발적 임의의 승복을 전제로 해요. 불만 있으면 그냥 거부하면 돼요. 불이행하면 돼요. 그럼 이제 고발이 돼가지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자체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아무런 권리임을 형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건 또 그런 식으로 내면 많이 잘 맞추는데. 그리고 이제 3번, 4번이 또 쉽잖아요. 질서위반의 규제법. 자, 질서위반의 규제법은 맨날 나온다 그랬죠. 또 나왔죠, 지금. 작년에도 이게 정답으로 나왔었어요. 질서위반의 경우 법률이 변경된 행위가 질서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되기 전 법률이 아니라 변경된 법이죠. 변경된 법.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4번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스스로 이런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2번이 그러니까 좀 아리까리해도 어때요? 1번 확실하게 아니죠. 3번 아니죠. 4번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려서는 안 되겠다. 옳은 거 시간이 좀 더 이제 걸리고 집중해야 되는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도 이제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자 승계. 개별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이 개별 공시지가, 표준 공시지가 간에는 이제 하자 승계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둘 다 이제 처분선 인정되고. 자,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은 하자승계 인정. 표준 공시지가와 수용재결 하자승계 인정. 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어떤 쟁점들, 하자승계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이에요.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 그랬습니다. 자, 보면 기업권의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표준 공시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지난 후 갑은
개별 공시가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러니까 개별 공시가 소송에서 그 기초가 된 표준 공시가 위법성을 다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승계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표준 공시가 결정과 개별 공시가 결정 안 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 X죠. 님번 갑은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 맞습니다. 이게 임의적 절차예요. 자, 니은번이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에서 세모치고 넘어가요. 니은번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시험장에서. 1번은 기억번호 확실히 X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자, 디귿번 보세요. 개별공시가 결정, 산정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개별공시가 결정이 되도록 함으로써, 자, 현저하게 지금 불합리하다 그랬어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해서 재산권 침해했다. 기본권 침해했어요. 손해가 발생했다. 상다인과 인정되는 범위에서 손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 등이 속한 지자체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 리을번 보세요. 자, 리을번이 또 근데 또 쉬워. 그래서 이제 기억 리을 때문에라도 이게 다 골라질 수 있어요. 갑이 개별 공시가 결정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에 대한, 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민사소송이죠. 부당이득이 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민사법은 재산세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의 하자라 그랬어요. 힌트 줬죠.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산세 부과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납세액 반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안 되죠.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취소 사유야. 그럼 효력을 부정해가지고 인용 판결 못하죠. 당연 무효이면 몰라도,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권한있는 기간에 취소가 되면 그때는 부당이득이 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이것도. 근데 결국 문제는 여러분 시간과 당황하지 않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당황스럽게 되면 그냥 어렵게, 그냥 박스형 문제만 어렵게 이제 봐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행정심판의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최근에 또 많이 나왔던 스타일입니다. 뭐냐면 이 기판력에 대한 거예요. 기판력.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재결에, 여러분 행정심판에 재결에 기판력이 있습니까? 오로지 판결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자, 재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다. 뒷부분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판력. 법원이 모순되는 주장 판단할 수 없는 거.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죠. 1번이 틀린 거예요. 1번. 자, 여기서 딱 확실하게 1번 찍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것도 너무나 쉽게 정답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 지문 이제 옳은 거고요. 여러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여기도 이제 좀 지문이 길긴 한데 어렵지 않은, 여러분 실효성 확보 수단 중에 대의직강, 대집행 제일 많이 나오죠. 작년에도 여기 나왔죠. 지금 1번 지문. 올해도 나왔어요. 행정청의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 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 발생 방해 조치하는,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점유자들. 그래서 퇴거 조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실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근거 조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다룰 수 있단 말이에요. 2번 대집행 계획을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의 명령에 의한 의무자의 대책 자기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부작위의무 위반의 경우 당해 법령에서 위반에 의해 생긴 유형적 결과를 실행하는 명령, 행정처는 권한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부작위의무로부터 의무를 위반함으로 생긴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자기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는 없어요. 부작위 금지 의무 위반인 상태에서는 대집행을 못해. 그걸 자기의무로 전환해야 된다. 전환을 한 상태에서 대책 자기의무 위반이면 이제 대집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 자, 3번 지문도 사용자가 이행해야 할 행정부상 의무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정 부과 예고서에 의해서 이행강정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정 부과했다면 초과한 정도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실이 없는 이행강정 부과 예고는 위법하며 이에 터잡은 이행강정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자, 맞습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그 4번 보세요. 4번은 역시 이제 너무너무 쉽잖아요. 지금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청을 하면서 체납자 등이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부하지 않은 경우 절차상의 흠이 있어 공매청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바. 자, 공매통지잖아요. 공매통지는 상대방 체납자 등의 법적지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로서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X잖아요. 이게 공매만 처분이라 했죠. 공매만. 공매 결정도 처분 아니고 재공매 결정도 처분 아니고 공매 통지도 처분이 아니다. 오로지 공매만. 공매 통지도 처분 아니고 공매만이 처분이에요. 공매. 이것도 이제 뭐 얼마나 많이 나왔던 쟁점입니까? 공매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공매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거예요. 공매를 다투는 겁니다. 공매 통지 자체가 처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4번도 2번 뭐 3번 지문이 길어서 이제 애매모호하면 쭉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4번 공매 통지 처분이다. 바로 이제 고민 없이 이제 4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요게 이제 근데 안 보이면 이제 3,000% 빠지는 거죠.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역시 또 반복 출제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했던 쟁점이에요. 이전에 서울시 7급에 한번 나왔고 이 법리가 올해 이제 또 9급 시험에 나왔었어요. 국민연금상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 그 처분에 기초해서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부한지 판단하는 것. 비교 결항을 각 사정이 상이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 자, 연금 지급 결정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환수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금 지급 결정 취소가 적법해도 이미 지급이 되어 가지고 사용해 버린. 제가 그래서 얘기했죠. 가정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남편이 사망하고 그냥 이제 생계가 너무나 이제 어려운 다 써버렸어. 환수할 돈도 없는 사람들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환수 처분이 적법하는 게 아니다. 연금 지급 결정 취소가 적법해도 환수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딱하고 보면 이제 진짜 숟가락 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환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조건 환수 처분도 적법한 건 아니라 그랬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 우리 직전에 우리 모의고사로도 다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쉽게 골라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또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 관계에서도 골라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행정상 이제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도 조금 이제 고전한 측면도 있는 것 같던데 사실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아주 이제 일반론적인 지문들이죠. 그러니까 1번 2조 공무원 넓게 보잖아요.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이자 교통할아버지도 통장도 넓게 봐요. 최강의 공무원. 2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 분야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 일반의 이익을 이거 많이 나오죠.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 위반에 국민의 손해를 가해도 국가 지자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공 일반의 이익, 내부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위반했다. 그런 경우 손해가 발생해요. 최소한 이제 부수적으로라도 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그래서 이제 도출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 일반론적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이건 많이 나왔던 거죠. 어떠한 행정처분의 항고소는 취소됐을지라도 그 기판등에서 당해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으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맞잖아요. 처분이 뭐 취소된다고 해서 당연히 뭐 위법이 돼서 공무원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는 건 아니죠. 자, 4번. 그래서 이제 정답이 될 건 4번밖에 없어요. 1번, 2번, 3번 다 전형적인. 공익성원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 정당에게 전과 기록을 조회할 권리 부여하고 수사기관에 회보 의무를 부과한 것은 공공 이익만을 위한 것이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랑 그 소속 정당의 개별적 이익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틀린 거예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 소속 정당 특히 그 정당의 어떤 이제 그 후보자
그 이제 검증하고 공천하는 과정에 이제 정당의 어떤 신뢰, 공신력과도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래서 이제 전과 기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이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은 이제 불법의 책임을 인정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이 지문은 4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판례를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항상 객관식은 서로 이제 지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감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올해 이제 2019년 1월 반에 시작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합격자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건 아는 거 속어 하다 보니까 남는 게 모르는 지문인데 그게 답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과감하게 탁탁 아는 것만 확실하게 표출해내면. 근데 이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이제 막 실수를 하는 거예요. 좀 과감하고 팍팍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15번 문제는 여러분 이게 이제 원래 많이 나오던 쟁점인데 최근에 좀 안 나와서 제가 이거 한번 나올 만한 때가 됐다. 그래서 역시 이제 직전에 많이 강조해 드렸던 전형적인 기출 수준이에요. 여기도 옳은 거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의심스러우면 제일 옳은 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갑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가 근거가 되었던 법률에 대해 헌재 위헌결정이 있었고 위헌결정 이후에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갑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갑은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무효확인 심판을 거쳐야 한다. 자, 무효확인 소송은 행정일반 전체에 적용 안 되죠. 거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위헌결정 당시 이미 과세처분에 불가증력이 발생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도 갑의 재산에 대한 압류채권은 무효이다. 자, 이 불가증력이 발생해서 조세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래서 이제 이 소급회가 이런 경우 인정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경우도 무효잖아요. 그래서 후속 체납 처분 절차를 밟으면 그냥 당연 무효라는 거예요. 그 체납 처분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 국세징수법은 위헌결정이 안 내려졌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지금.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3번 지문 보세요.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추가로 병합하는 경우 무효확인소가 취소송 제기 기간 내 취소송 지금 제기 기간 내에 제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병합이 적법한 거예요. 취소 청구서에 추가 병합의 제소 기간을 도과했다면 병합된 취소 청구소는 부적법하다. 이게 틀린 거예요. 취소송 제기 기간 내에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다면 적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갑이 압류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한 후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취소송으로 변경되는 때가 아니에요.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3번 4번 지문이 2번 지문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그래서 이제 과세채권이 확정됐고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후속 조치를 체납 처분 절차를 밟는다면 그냥 무효라는 거죠. 위헌결정 이후에는 동작 그만이라 그랬잖아요. 위헌결정 이후에는. 자, 그래서 역시 이제 기출 수준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지 않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론 문제죠. 16번. 자,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기관임 사무 법령에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규율할 수 없어요. 위임이 있어야 되죠. 이게 뭐죠? 위임조례. 위임이 있으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조례 실행 가능하고. 이번 169조 1항에 따라 169조, 170조, 171조, 172조 이와 관련된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어요. 169조 1항에 따라 주무장관 시도에 대해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직권취소 대상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제한된다. 꼭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령 위반 성문법에 명시된 법령 위반만 아니라 재량권 일탈 남용도 포함된다. 이런 부분들 매우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2번이 이제 틀린 거고 3번에
172조 사항 6항에서 지방의 재개발에 대해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된 주무장관은 시도지사는 시도에서는 주무장관, 시군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를 각 의미한다.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또 했죠. 그러니까 시군구에 대해서 주무장관이 못한다. 전화합의체 이것도 판례. 4번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자체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 처리할 수 없죠. 강남구 조례가 서울시 조례 규칙에 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남구 조례 규칙이 그래서 이제 4번도 이제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제도 부분 중에서 이제 뭐 전형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번 문제.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제일 우리 틀린 친구들이 많았어요. 요거 이제 뭐 하나 틀린 친구도 이거 틀렸고 2개 틀린 친구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 틀렸더라고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X국도 중 A도에 속한 X1, X2, X3 구간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했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지금 국도에 대해서 이제 도지사에게 지금 이제 유지 관리 권한을 위임했어요. 그리고 또 도지사가 A도 B군에 속한 X1 구간의 유지 관리에 관한 권한을 또 B군수에게 재위임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국토교통장관 A도지사에 대한 권한이임 법률의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하나죠. 이 권한이임은 이제 권한 변경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죠. 내부임은 이제 근거 없어도 되지만 맞고 확실하게 소거되죠. 2번 A도지사가 B군수의 권한을 재임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이 재임 이게 승인이 필요한. 자,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고민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강론에서 이제 이게 기출됐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권한의 위임 재임이 적부가 이루어진 경우 X국도 X1 구간에 대해서 B군수가 유지 관리 권한을 갖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권한을 잃는다. 맞습니다. 이게 적법하게 위임 재임이 이루어지면 B군수에게 유지 관리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건데 권한의 위임과 재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X국도 X1 구간의 유지 관리 사무의 기속 주체는 B군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자, 위임되었어도 그 유지 관리 사무의 기속 주체는 여전히 그 위임을 한 위임청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경우는 B군이 아니고 유지 관리 사무 기속 주체는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여기 이제 A도예요. A도. 그래서 4번이 그래서 이제 X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자, 경직법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경직법. 근데 여기 이제 기본적인 조문이 나왔어요. 1번 보면 이제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손실 발생 원인의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하는 정도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 보상을 한다. 이걸 조문을 살짝 변형한 겁니다. 자신의 원래 이게 기출됐던 건데 자신의 책임에 상하는 정도를 벗어나는 이제 생명, 신체, 재산상 어떤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죠? 자신의 책임에 상하는 정도의 재산상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의 책임에 상하는 거니까 보상 안 해도 되죠. 특별인생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초과하는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그게 이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이니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문들 이제 경직법 기본 조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데서 경찰 창구 무기로 수갑, 포승, 권총 등 사용할 수 있다. 이 무기 사용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지문 이제 옳은 지문이고요. 19번 문제를 보세요. 19번 문제도 틀린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19번 문제도.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어렵게 풀어서 그래요. 쉽게 풀어야 되는데. 자, 갑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건축허가 허가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자,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 뭐예요?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 기속행위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는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재량행위죠.
자, 기억본 보세요. 갑의 허가 신청 관련 법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관할 행정처 허가를 하여하며 관련 법상 제한사에 이해 사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 허가를 해야 되는 기속행위입니까? 아니죠. 재량행위잖아요. 예외적 허가. 그래서 이제 기억번 XX. 그 다음 니은번 갑의 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전에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부과할 수도 있죠. 협약의 형식으로. 이거 확실하게 오할 수 있죠. 그 갑의 허가를 신청한 이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허가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 법령을 적용하여 하며 허가 당시 법령을 적용할 수는 없다. 아니죠. 처분 당시죠. 신청 당시가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래서 처분 시니까 역시 이제 X고. 자, 그다음 리을번 허가가 거부되자 갑이 이에 대해 취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됐다면 관할 행정처 갑에게 허가를 하여하며 이전의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가능하죠. 다른 사유를 들어서는. 그래서 이제 리을번도 X예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 정답인 거죠. 니은번만 이제 오고. 그래서 이제 그 1번으로 간 친구들이 좀 이제 꽤 있는 것 같아요. 1번으로. 그 이제 기억번 지문, 이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잘못 판단해 버리면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어찌 됐건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접하는 것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거, 이것도 약간은 뭐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 1번에 이주대책,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야 하므로 법률이 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 실시 의무를 부과했다면 1호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이제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 권리가 이자에 직접 발생한다. 아니죠. 사업시행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했다고 해서 그 규정으로부터 바로 분양권 등의 구체 권리가 이자에 직접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절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된 자여야 되는 거죠. 법 규정상 의무가 있다고 해서 바로 택지 분양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역시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번 공사업 시행으로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간접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더라도 사업 시행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이 간접 손실, 그게 이제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유추 적용에 의해서, 관련 법령 유추 적용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2번도 역시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업손실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면 재결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민사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옳은 거죠. 자, 이게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 청구권이고 농업손실 보상 청구권. 그래서 이건 이제 행정소송으로 다뤄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지문이 여러분 약간 이제 낯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4번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올해만 해도 또 출제가 됐던, 작년에 나왔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 대표적인 당사소송이죠, 이거. 주거이전비.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워낙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틀렸.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1번, 2번, 4번 때문에 3번을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같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소에 풀어보던 수준, 또 범위, 또 기출문제의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맑은 정신으로 집중력 있게 좋은 컨디션으로 이런 문제를 대했더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워낙 요번에는 압박감이 심했어요. 시간에 많이 쫓기고. 그러나 이제 수험생들을 출제자들은 배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도 요런 이제 유형들, 이런 수준들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을 해 내야만 여러분들이 이제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고 또 아쉬움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이제 작년에도 우리 이제 친구들 중에 국가직 아쉽게 안 됐지만 10월 달에 그래서 지방직 시험에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뒀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10월 달 서울시 또 지방직 잘 준비하셔서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